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시간,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감기가 아닌데도 잦은 기침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의 주제, 바로 만성인두염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수한의원의 재강원 원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의 의학 정보를 전해 들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에 다시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예. 가을이 또 금방 지나가고 겨울 같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정말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찬바람이 부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원장님 오늘 알아볼 의학 정보가 만성인두염인데요.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인두염 무엇인가요? 예, 우선 인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두는 비강의 뒷벽에서 후두개의 뒷벽, 식도의 바로 윗부분까지를 말합니다. 그 주위에는 편도와 아데노이드라는 면역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의 일부분으로 감기에 걸리면 쉽게 염증이 생기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공기와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여서 감염성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이란 조직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통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인두염은 감염에 의해 인두와 편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급성 인두염에 걸리게 되는데 반복적이고 만성이 되면 만성인두염이 됩니다. 네, 이 급성인두염이 심해지면은 만성인두염이 되는 건가 싶은데 급성인두염과 만성인두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인두염은 인두의 염증을 총칭합니다. 인두부에는 림프 조직이 있으며 생체의 중요한 방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코 또는 입을 통하여 침입한 병균 따위의 병원체는 인두의 방위장치에 의해 포착되게 됩니다. 이때 국소적인 충혈이나 동통 및 열감이 생기는데 이게 급성 인두염의 시작입니다. 세균성 염증인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급성 염증들이 다 나아서 감기 증상인 발열, 콧물도 다 나았는데 인두가 예민해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조그마한 자극에도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것이 만성인두염입니다. 찬바람을 살짝 쐬거나 찬물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기침이 나오고 한 번 나오면 잘 안 그쳐져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혹은 목이 건조한 느낌이 들면서 계속 간질간질해서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만성인두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이 인두염과 이름이 비슷한 후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이 만성인두염과 만성후두염, 이름은 비슷하지만 증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원인과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급성 인두염처럼 급성 후두염도 감염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성 후두염은 후두의 염증이 반복되거나 편도나 부비강의 염증이 후두로 번져서 생깁니다. 주로 목소리를 많이 내거나 지나친 흡연과 음주, 위식도 역류, 스모그 등의 흡입 등 비감염성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네. 저번에 환자 중에 베이징에 장기간 출장을 하고 오셨는데 목이 쉬어서 오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만성 후두염이었습니다. 혹은 학원 선생님도 오셨지요. 만성 후두염도 한의학적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후두염은 목이 쉬고 기침이 나오고 목에 이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대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성 후두염이 목이 쉬는 것에 반해 만성 인두염은 건조한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목 관리에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인두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찬물을 마시거나 찬바람을 살짝만 쐬어도 발작적인 기침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특히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재발해서 따뜻해지는 봄이나 심하면 여름까지 기침을 합니다. 아, 이 조그만 자극이 가도 기침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듣다 보니까 목감기 증상과 참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만성인두염과 목감기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만성인두염은 발열이나 몸살, 콧물 없이 기침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에 감기에 걸려서 시간이 지나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지만 기침만 반복합니다. 목이 까끌까끌 간지럽기도 하고 가래가 걸린 것 같은데 뱉어지지도 않고 답답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혹시 목에 혹이 있는지, 갑상선은 괜찮은지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히 원인은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기관지염하고도 구별을 해야 합니다. 만성 인두염은 기침을 할 때 청진기를 갖다 대도 기관지 잡음은 전혀 없고, 청진기를 대고 기침해 보세요 하고 기침을 하면서 기관지염은 가래가 끓는 기침을 합니다. 음, 이게 감기겠지, 조금만 지나면 낫겠지 하고 이 인두염을 방치할 경우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나요? 예, 수개월 동안 원인 모를 기침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처음 감기에 걸려 급성 인두염이 생기는 것이고,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계속 이어지면 만성 인두염이 됩니다. 세균성이 아니라 인두라는 면역작용이 가민하게 반응을 한 결과인데, 모르고 항생제나 해열제 같은 감기약만 되풀이하면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낫지 않고 수개월째 기침으로 고생을 합니다. 네, 감기로 인해서 며칠만 고생해도 정말 뒷골이 땡기고 힘든데 수개월이나 고생을 한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성인두염의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성 염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체력 저하, 면역력의 부족, 그리고 소화기능 장애 때문입니다. 치료 목표를 세울 때는 우선은 만성 인두염에 대해 특화된 처방으로 접근을 하고, 이후에 증상의 개선 정도에 따라 더 근본적으로 체력과 면역력 회복 혹은 소화기능 장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저는 목이 좀 따갑고 하면은 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은 좀 완화되는 기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스크림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급성 인두염은 아무래도 열이 있다 보니까 찬 아이스크림 먹으면 시원한 것 같지만 잠시뿐이지 사실 더 해롭습니다. 만성 인두염은 세균성 염증이 아니니 열하고 상관없지요. 오히려 찬 음식을 먹으면 심해집니다. 아, 네. 목이 건조해서 간질간질하다 보니 발작적인 기침을 할 때 따뜻한 물을 목에 적시면 일시적으로 기침이 진정이 됩니다. 아, 수분 섭취가 가장 큰 도움이 되겠군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만성인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 이런 원인 불명의 병은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가 원인이 됩니다. 마음 관리, 몸 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고, 혹은 수면 전 3시간 전의 음식 섭취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삼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기온차가 심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저하된 면역력과 스트레스가 합쳐지면 오늘 알아본 만성인두염은 물론이고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올가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